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5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 볼 건데요. 그때 그 산성들이 어떻게 서로를 연결하는 최첨단 통신망,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메시 와이파이 시스템처럼 작동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등산하다가 산성 보이면 보통 그냥 오래된 돌무더기구나 하고 지나치시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그 고정관념을 제가 완전히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저 돌들이 사실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아주 고도로 지능적인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바로 이 그림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산성을 그냥 각자 외롭게 서 있는 점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최신 지리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GIS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오른쪽처럼요. 모든 산성이 서로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였다는 거죠. 이건 그냥 새로운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뭐랄까,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성 몇 개? 그냥 쇳하고 지나쳐서 수도인 한양으로 바로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침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조선의 전략가들은 바로 그 질문을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예상하고 완벽한 답을 설계해놨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의 산성 네트워크는요, 적을 막기 위한 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을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여서 발을 꿍꿍 묶고 보급로를 끊어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대한 그물이자 덫이었던 거죠. 적군의 힘을 계속 소모시키는 것, 바로 그게 이 네트워크의 진짜 존재 이유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경이로운 고대 네트워크의 기술 사양, 요즘 말로 테크스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술 사양은 초연결성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각 산성들이 서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아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밤에는 횃불, 낮에는 깃발로 쉴 새 없이 통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적군이 나타났다 수준의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어요. 적의 규모, 이동 경로 같은 핵심 데이터가 네트워크 전체에 실시간으로 쫙 공유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침략군 입장에선 자기들 움직임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눈에 감시당하는 듯한 그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을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럼 적군이 에이 무시하고 그냥 가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성 안에 숨어있던 유령 부대들이 뛰쳐나와서 적의 생명줄인 보급로를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이게 현대 IT 용어인 디도스 공격과 개념이 똑같아요.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죠. 결국 적군은 주력 부대를 쪼개서 이리저리 흩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수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완벽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그냥 단층 방어망이 아니었어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다층 방어망이었죠. 첫 번째 방어선인 관문, 성들이 좁은 길목을 틀어막고 두 번째 저장소 성들에는 병력과 물자를 가득 쌓아두고요. 마지막 핵심 성들이 수도를 결서보호하는 구조였습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겹겹의 그물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이 시스템이 실제 전쟁, 바로 임진왜란에서 어떻게 괴물 같은 위력을 발휘했는지 권율 장군의 독산성 전투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수도 한양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없는 군대는 도시에 갇힌 포로나 마찬가지죠. 그들의 생명줄은 남쪽에서부터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보급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죽음의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독산성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산성이 혼자 싸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독산성이 중앙 허브가 돼서 주변의 다른 산성들, 그러니까 위성 노드들과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들은 개별적인 성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모든 보급로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던 거죠.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치명적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던 일본군의 보급 데이터 흐름이 독산성 네트워크 앞에서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결국 한양에 있던 적의 중앙 서버는 식량과 병력 부족이라는 시스템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막는 수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능동적인 공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심리전이 펼쳐지죠. 물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한 일본군에게 권율 장군이 보란듯이 흰쌀로 말을 씻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쇼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물자 무한해. 너희 포위 공격은 아무 소용없어.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완벽한 타이밍에 날린 일종의 페이크 뉴스였던 겁니다. 이 한 번의 정보 교란 작전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전투의 승리 요인을 네트워크 원리로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 성이 버티는 동안 다른 성들이 지원할 시간을 벌어주는 상호 지원. 둘째, 적의 진격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속도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만 아는 지형을 활용해 싸우는 지리적 암호화. 이 3가지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500년 전의 국방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가장 진보된 기술의 핵심 원리랑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보통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헤드쿼터 하나만 딱 치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조선의 네트워크는 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산된 메시 네트워크 구조였죠. 한두 개의 노드,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더라도 나머지 네트워크는 바로 경로를 다시 설정해서 계속 작동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엣지 컴퓨팅의 핵심 개념,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인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힘은 돌의 단단함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흐르는 정보의 속도, 그리고 각 노드들 간의 끈끈한 신뢰로 엮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500년 조선을 지켜낸 진짜 저력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조선의 산성은 그냥 돌로 만든 유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고도의 정보통신 방어 시스템이었던 거죠. 견고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지능적인 시스템의 원리는 영원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에 가셔서 저 돌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아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을까요?